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이거 보면서. 구계장. 구계자. 경기장 밖에 있는 갤러리 같은 걸 구계자라고 해요.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구계자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저기 골프 룰렛도 갖고 왔지만 일본 룰렛도 많이 갖고 왔어요. 일본이 저희가 발상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본 용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구계자란 말을 잘 안 써요, 그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개선이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용어적인. 구계자 또는 동반자에 의해서 방향을 변경하거나 정지하였을 경우에 벌타가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공을 쳤는데 제 동반자의 몸을 맞고 변경한다거나 바깥에 있던 구계자의 몸을 오비가 났는데 나가던 공이 구경 가던 사람 몸 맞고 들어오면 벌타가 없어요. 그냥 페어웨이 들어왔으면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공을 쳤는데 내 몸을 맞고 떨어지면 벌타가 있죠. 두 개. 경기자 본인의 몸을 맞고 공이 스톱하면 그거는 2벌타가 있어요. 절대로 경기가 시작되면 첫 홀에서 스트로크가 시작된 이후에 절대로 제 몸을 클럽이 아닌 것으로는 만지면 안 돼요. 그죠? 네. 왜냐 이럴 때가 뭐가 있냐면 뭐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공이 이렇게도 자세가 안 나와서 이렇게 해갖고 탁 때리거나 이렇게 엉거주춤 자세를 하면 내 발에 맞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공이 탈출하다가 그럴 땐 플러스 2벌타예요. 근데 아닌 척하고 그냥 그러시면 안 돼요. 다 보고 있어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2벌타입니다. 그 공은 최종 정지된 지점에서 경기를 하시면 돼요. 그냥 스톱한 데서. 이때 동반자가 이게 이제 작년에 생긴 겁니다. 예전에는 공이 이렇게 또르르 굴러가면 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동반자가 바로 턱 막을 때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게 벌타가 없었거든요. 이제는 그거를 왜 구경하고 있다 말고 한번 고의적으로 막은 거잖아요. 그죠? 네, 무의식적으로 막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고의적으로 막으면 그 동반자한테 2벌타가 있습니다. 막아주시면 안 돼요. 그냥 흘러가면 흘러간 대로 놔두셔야 돼요. 2번 경기자의 공이 움직이고 있는 중에 이거 자신에 의해서 방향을 변경하거나 정지된 경우에는 경기자에게 벌타를 부여합니다. 2벌타. 그리고 공이 멈춰진 지점에서 경기를 하셔야 됩니다. 3번 경기자가 스트로크한 공이 움직이고 있는 중에 다음 순서의 경기자가 스트로크를 할 경기자의 공과 충돌하면 안 되죠. 그런데 충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지난번에 제가 상황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이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울분을 토하는 분들도 계셔요. 모든 목표는 저희가 홀컵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공을 A 선수가 티잉 그라운드에서 쳐서 B 예를 들면 이렇게 공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누가 먼저 쳐야 되죠? 경기자 본인이 A입니다. 이게 경기자 본인이라고 했을 때 A가 공을 먼저 쳤는데 지금 B가 쳤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공이 막 얘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선수가 못 견디고 친 거예요. 못 기다리고 공 가다가 탕 부딪혔어요. 그래서 안 부딪히면 상관없죠.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잘 가고 있던 이 A공을 탕 맞춰서 어머나, 전화 오기로. A공은 나가고 이 뒤늦게 치신 분의 공은 탕 맞아서 여기 섰어요. 자, 이런 상황일 때 어디다 지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네.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 A는 어떻게 될까요? 저기 A는 이 공의 운명은 그 오비 처리를 하고 네, 오비 처리. 벌타 2는 B한테 가고 네. 자, 여기가 B 안에는 벌타 2벌타를 부여하고 그 위치에서 B도 치고 네. A도 오비 뭐를 한다? 처리를 오비 처치. 정확한 오비 처치를 한다. 이게 답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 세상 억울한 사람이 수석할 것 같은데. 에이, 어떤 분이 막 얼마도 안 됐는데 막 울고 토하시는 거 이거 다시 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놈의 법이 이딴 법이 있느냐고. 있습니다. 저희 규칙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왜냐? 얘가 왜 오비 처리되냐면 얘가 공이 안착
정지된 지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정지된 지점이 없잖아요. 네. 저희는 공이 정지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펑골프는. 그래서 오비 처리되고 오비 판정이 나는 거예요. 오비 처리, 오비 처치하셔서 여기 나간 지점에서 얘를 바라보고 자 이렇게 수직으로 쓰신 다음에 네, 여기서 투클럽 그죠? 투클럽 뒷면에 반원 지역에다가 공을 넣으시면 돼요. 내가 여기 클럽을 이렇게 놓잖아요. 짝하고 요 앞에다 딱 놓는 분 계셔. 그거는 벌타죠? 왜 뭘 벌타요? 깃대에서 가깝게 처치했기 때문에 네. 벌타예요. 벌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쳐서 여기 정지가 돼 있었던 공을 얘가 쳐서 맞춘 건 관계없죠. 다시 원위치 하면 되니까. 원위치. 그 지점은 나간 지점을 그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까 네. 그 경우가 많아. 말씀하세요. 네. 나간 지점이 여기죠. 나간 지점에서 그걸 잡을 수도 있고 안착 지점. 안착 지점은 규칙에는 없고요. 안착 지점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언제 하냐면 보통 대회 때 경기 시간이 많이 지연되잖아요. 여기는 제가 조그맣게 그렸지만 나가보면 이만큼 거리가 멀리 공이 나갔을 때만 워낙 세게 치시니까 그럼 얘가 이분이 가서 이걸 주워와고 막 나간 지점 찾아서 하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거든요. 그래서 로컬룰이 뭐라 그랬죠? 로컬룰 그 홀의 특성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경기장. 네, 근데 지역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 부장의 상황이다. 네. 그죠? 아니면 정한 특별 특별 규칙입니다. 로컬룰에 따라서 오늘은 오비 처치를 안착 지점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의 다 발표해요. 거의 다. 이 경기 시간이 사람이 요즘에는 막 너무 많이 참석하시니까 막 500명, 400명 막 대회에 막 그래갖고 예전에는 저희가 사실 세종시에서 이제 전국대 3년 전, 2년, 3년 전만 되죠. 대회 나가면 안 나가요. 뭐하러 나갔냐? 재미나게 즐기. 그러면 돈 되고 시간 되는 사람 나갔어요. 진짜. 시간 되시고 아유 여행 삼아 갔다 오지 뭐 그거 그러고 나갔어요. 저희는 진짜로. 근데 이제는 뭐라냐 꼭 선발전이란 걸 치르고요. 그 선발전 이제 나중에 저희 회원 되실 거니까 저희가 협회에서 두 가지로 합니다. 선발전을 하는 게 있고요. 추첨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협회 같은 경우는 다른 협회는 다르게 시행하는데 선발전을 치르는 대회는 뭐냐면 전국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파크 골프 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 또는 대한파크 골프 협회에서 인증해준 대회가 있어요. 그리고 전국 대회는 대한파크 골프에서 주관하는 대회, 전국 규모 대회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많이 어렵게 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대한파크 골프에서 공인해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 금강구장을 개장을 하면서 전국 대회를 한번 열었어요. 제1회 금강배 전국 파크골프 대회를 열었습니다. 저희가 주관을 해서. 그러면 이거를 막 그 PPT 막 이런 것처럼 해갖고 서류를 해서 올려요. 인정해 주십시오. 공인해 주십시오. 그럼 걔네가 네 하십시오. 그러면 그거를 전국에 시도에 쫙 공문을 날려서 이제 선수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에는 저희가 선발전을 합니다. 선발전. 왜냐하면 이런 데는 뭐가 있냐면 각 시도마다 선수단을 배정을 해줘요. 예를 들면 세종시는 20명, 대전 20명, 뭐 경남은 선수가 많으니까 30명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서 전국 그날 하루 치르는 선수 인원을 확정을 해요. 430명 이렇게 확정을 해서 그걸 다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20명이 많이 배정이 됩니다. 20명. 저희 세종 같은 경우. 그럼 남자 10명, 여자 10명. 그 중에는 여자 일반 5명, 시니어 5명. 남자 시니어 5, 일반 5, 20명. 거의 배정을 많이 이렇게 해요. 하루에 치를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저희가 뭘 합니까? 선발전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손 들어서 가죠. 지금은 선발전이 특히 남자 시니어 되게 많이 하거든요. 5대 1, 6대 1 이래요. 저희 세종시 내에서 선발하는 세종시 대표 선수 선발해. 그런 건 선발전을 하는데 매번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장에 회원들이 운동하셔야 되는데 선발전을 하려면 그날은 부장을 비워야 돼요.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굉장히 민원을 초래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협회에서는 못해요. 힘들어서. 또 다시 뭘 세워야 돼요? 막 심판도 세워야지, 이름표도 만들어야지, 스코어 카드 만들어야지, 막 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 대회는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나갈 사람 각 클럽별로 신청하세요. 그럼 쫙 받아서 한 하루 딱 모여서 거기서 이제 요즘에는 뭐로 하신다, 컴퓨터로 하신다나 뭐 하여튼 딱히 추첨을 해요. 그러면 이것도 불만이 대단하죠. 아니 왜 잘하는 사람들 내보내야지. 나가면 창피해 죽겠다. 세종시에서는 뭐 운동 공도 못 친 사람 내보내고 창피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추첨제가 이걸 못해요. 선발전 다. 그래서 어떤 그 대구나 이런 데는 거의 파크부 성지입니다. 인원이 막 2만 명인가, 만 명인가, 만 명인가, 하여튼 굉장합니다, 대구. 네. 그런 데는 이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나죠. 그래서 미리 선수단을 대회 내보낸 선수단 미리 한번 쫙 뽑아놓는데요. 네, 뽑아놔서 거기서 이렇게 내보낸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로컬 룰에 의해서 안착 지정을 갑니다. 네, 그다음 앞에 각하문 위반 시는 이발결 부여한다. 자, 구제. 그다음 21조 읽어볼게요. 세컨드 샷부터는 집어올린 공은 원위치에 놓아야 하므로 사전에 그 공의 위치를 마크해야 된다. 만약 마크를 하지 않고 집어든 공은 원래 있었다고 추정되는 지점에 놓고 경기를 해야 한다. 그런데 마크를 하지 않고 공을 집어들면 무조건 이벌타입니다. 그죠? 마크를 하고 위치를 지정해 놓고 공을 주워들어야 됩니다. 21-1조 다 보시죠? 네. 어제 마크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는 서로 간에 사실은 규칙은 약속이잖아요. 경기장 안에 이렇게 약속을 다 해놓고 하는 건데, 자, 마크는 어떻게 하시죠? 마크 어떻게 하십니까? 마크 요구를 받았습니다. 공 뒤에 네. 뒤에다 놓고. 자, 여기가 공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여기 뒤에 분이 공이 걸린다고 마크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A 본인들이 A라고 생각하시고 마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꼭 B가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공손한 태도로 마크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먼저 여기서 얘기를 해야 돼. 마크 요구는 B가 먼저 항상 있어야 돼요. 요구 안 하면 친하다고. 저는 맨날 친한 사람들 치시니까 A가 가다 보니까 걸릴 것 같아. 그죠? B 언니한테 걸릴 것 같아. 출렁출렁. 언니 걸릴 것 같지? 내가 막 해줄게. 그래 가서 이제 내가 딱 먼저 하고. 그거는 괜찮아. 서로 간에 그건 이제 배려하시는 거 상관없는데 언니 내가 마크 해줄게. 분석해서 요거도 안 했는데 마크 딱 하고 몸을 딱 들어. 그건 이벌타예요. 요거가 없었기 때문에 안 돼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든 거잖아. 그죠? 안 돼요. 경기가 진행이 되면 하여튼 클럽에 의하지 않고는 공을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이럴 때 마크 욕을 누가 하셔야 돼? 항상 B가 해야 되는데 탁 하고 있어. 아니 어제 대회 저기 시험 때도 그러더라니까요. 탁 하고 있으니까 왜 여기 있는 분이 안절부절 하는 거야. 저 마크 해야 되는데 마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를 봐. 이분이 눈치를 봐. 근데 딱 뭐라는지 알아? 딱 보니 마크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하려다가 걔네도 시험 보시는 것도 저기 할까봐 공손하게 마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저희는 인격체가 만나서 운동하시는 건데 무슨 나이 상하 이거 문제 그거 관계 없습니다. 운동할 때는 그냥 마크 좀 해주세요. 아니 마크 좀 해줄래?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마크 딱 이래. 이거 무슨 명령을 받으러 나온 것도 아니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나이 어린 동반자가 있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크 요구를 받으면 얘가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제가 여기 서 있었어. 여기. 그러면 정상적으로 가서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5곳씩 마크를 여기다 딱 놓고 공을 딱 드는 게 정상이죠? 어디를 바라보면서? 얘를 바라보면서 항상 깃대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어느 위치에 있건 이 공이 여기에 있었다면 여기 깃대를 바라보면서 여기 놓으시는 거야. 마크는 그런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 어떠나요? 내가 여기서 있으면 막 가서 여기다 뛴다. 그 예를 들어
내가 서 있던 방향으로 가서 그냥 놓고 드신다고요. 그거 다 이벌타에 해당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항상 뭐를 바라보고 깃대를 바라보고 공 뒤에다 마크를 놓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 음식생이 그런 거예요. 공은 마크를 이렇게 들고 마크를 동시 패션. 저희는 동시 패션 하시면 안 돼요. 뭐든지 동시 패션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드 먹을까? 아니, 머리도 그냥. 공은 이렇게 들었겠죠. 공이 놓여 있었겠죠. 여기 이렇게 놓여 있었어. 그때 마크를 탁 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가서 동시 패션이야. 얘를 들면서 난 하지도 못해. 얘를 들면서 이렇게. 아, 어머머. 그거는 이걸 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근데 저는 모르는 사람이 국가 스포츠 지도 자격증 시험 보러 올 자격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놀 때도 똑같이 하겠죠? 요거 있는 걸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얘를 먼저 들면서 공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엄마. 네. 그거 다 이벌타에 넣는 거예요. 이벌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양체가 있는지 아세요? 마크는 제대로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칠차례잖아요. 그럼 공을 어떻게 놓느냐? 그러다가 못 본 것 같죠? 어제 어떤 한 남자가 그런데 모른 척 해줬어요. 괜히 하면 또 근데 턱하니 이렇게 턱. 아주 안 좋은 경우죠. 나쁜 경우예요. 그 사람은 한번 되게 혼나야지 고쳐요. 근데 다른 데서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은. 남들은 안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마크 욕을 하셔야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간격이 정해져 있다고 거리가 막 여기가 막 한 40m, 50m 되는데 내 공이 너한테 걸린다 마크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안 돼요.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몇 미터 정도 내가 경기를 진행하는데 별 무리 없이 몇 미터? 20m. 공과 공 간격이 20m 정도까지는 마크를 해줘라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뭐 줄자를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육안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이것 때문에 서로 감정 상할 수 살짝 20m 이내일 때 네네 20m까지만 해줘라 해요.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을 때는 약간 이렇게 그럴 때는 돌려서 네 그렇죠. 그때는 요구 못하세요. 막 요구. 그런데 막 보는 사람마다 눈에 차이는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25m, 20m로 보이고 이 사람 눈에는 20m, 20m로 보이고 이제 그러죠. 근데 요거 20m니까 그거는 서로 이렇게 잘 하셔야 돼요. 저희가 심판한테 심판님 저 20m 돼요? 안 돼요?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마크 요구는 20m 이내일 경우에 공손한 말로 마크를 해달라고 요구하셔야 되고 마크 요구를 받으신 분은 가셔서 마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아유, 얘는 또 뭐 얘는 아니에요. 딴 종류가 들어왔네. 뭐예요? 아유, 네. 살해하지 마요. 살라고 나온 애를. 2번, 3번은 자 3번, 2번은 제가 말씀드린 마크는 예전이라 하면 작년 개정되기 이전에 있는 작년에 2월달에 개정이 됐고요. 개정되기 이전에는 꼭 누가 해줘야 된다? 꼭 경기자 본인이 마크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해당되는 본인이 꼭 했어야 되는데 하도 분쟁이 많으니까 다른 동반자도 2명 있죠. 나머지 네 명이. 나 다른 동반자가 해줘도 된다. 이 사람이 안 해주면 네, 바뀌었어요. 그거를 자꾸 에너지 소모가 자꾸 되고 서로 간에 너무 감정들이 안 좋아지니까 나머지 동반자가 마크를 해줘도 된다. 그리고 마크를 해서 공을 들었어. 그런데 아주 심성이 나쁜 사람이죠. 예, 나쁜 사람은 해주고 해주고 공을 쳤어요. 원위치 됐지. 다른 경우에 지금 다음에 또 설명할게요. 다른 경우에서. 네. 하여튼 마크는 동반자가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났습니다. 공을 맞췄어요. 아까처럼 공을 띡 하고 맞췄어요. 서 있던 공을
A공이 서 있었는데 B가 공을 쳐서 얘를 딱 맞춰서 얘를 1로 밀어냈어. 밀어내고 G가 딱 여기 섰어. B공이. 이럴 경우 많이 있습니다. 밀어내고. 그러면 사실은 이 공을 누가 원위치 시켜줘야 돼요? G가 그렇지. 맞춘 사람이 원위치를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가 똑같은 자리니까 그대로 잠깐 놔두라 그러고 얘를 친 다음에 얘를 원위치를 해줘야 돼. 그죠? 그런데 지만 치고 썩 가버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 사람이 원위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항이 되냐면 이 공도 원위치를 동반자가 해줘도 된다라고 생겼어요. 이런 경우에. 마크도 마찬가지고. 근데 진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심판부 때 교육 갔는데 자, 별별 사유가 있겠죠. 3명이 치는 거 1명이 안 치는 거야. 3명이 치나고. 그러면 다른 동반자가 어떻게 해줘도 되는데 3명이 똑같은 똑같은 사람 3명이 싹 가버렸어. 그럼 이 사람은 자기 공 만지면 만지는 즉시 이벌 타잖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공을 치야 되나? 네, 이런 사태가 많고. B가 반드시 먼저 치야 되네. 그렇죠. 이럴 때는 B가 치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고 안 해주고 갔어요. 그럼 그 사람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심판이 있으면 심판이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돼요. 네. 다들 이러고 때문에 이게 저희 규칙에 나와 있지 않는 정말 별별 상황이 다 일어나거든요. 아주 현명하게 처리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간에도 감정이 섞여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문제가 정말 자꾸 벌어집니다. 별 회개한 걸 다 예로 막 들어가고 또 막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세컨드 샷부터는 볼 마커가 동반자의 경기에 방향이 될 경우에는 클럽 헤드 2개 길이까지 좌우측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마크를 딱 했어요. 볼 마커를 딱 놨더니 이 B라는 분이 그 볼 마커도 걸릴 것 같아요. 이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동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볼 마커도 이동 요구할 수 있어요. 볼 마커. 그러면 어떻게 이동 요구하느냐? 얘한테 우측과 좌측으로 2개까지. 뭐를 기준으로? 헤드 길이. 이때는 헤드 길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5m 치나 아니면 나무 밑둥이나 들어가서 공을 칠 수 없어서 저는 공을 칠 수 없어요. 꺼내놓고 칠게요 라고 하는 언플레이어블이라고 선언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럴 때는 기준이 헤드 길이가 아니고 뭐를 기준으로 하죠? 구제할 때? 아까 왜 5m 치할 때 딱 팔을 늘려서 내가 칠 수 있는 지역 쪽으로 무슨 길이만큼? 응? 클럽 길이. 클럽. 그죠? 클럽. 그 제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제 지점에 제한이 있어. 클럽 길이를 기준으로 투클럽 길이에서 그 반원, 뒤에 반원 내에 놓으시면 된다 그랬죠. 근데 이 마커는 그 클럽 길이를 했다가는 막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헤드. 자, 헤드 길이 어제 저는 당연히 헤드 길이 그냥 이건가 다 아실 줄 알았거든요. 희한한 분을 봤어요. 헤드 길이란 요 앞면의 헤드 요게 길입니다. 요게 하나예요. 그래서 저기 그 주문이 들어오면 요구가 들어오면 이게 만약에 이제 볼 마커라고 하면 자 하나 둘입니다. 그게 헤드 길이 2개만큼이에요. 그런데 어제 어떤 선수 이렇게 그래서 아유 왜 시험 보러 나왔니? 내 그 생각이 얼마나 연습을 안 했으면 그죠? 헤드 길이는 헤드 앞면의 요 길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무조건 2개가 아니고 어느 쪽으로 해드릴까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왼쪽으로 하나만 해주세요. 그러면 얘를 하나만 헤드를 꼭 재고 여기 움직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모르시는 분은 어떻게 왼쪽으로 2개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기 하나 있던 거를 이게 이제 헤드입니다. 그죠? 하나, 둘 하고 그냥 딱 옮겨. 중간에 걸치지 마. 그냥 무조건 저희는 하나하고 놓고 하나하고 놓고 하셔야 돼요. 그게 저희 규칙입니다. 근데 네. 마크를 한다고 볼 때는 네. 굳이 옮겨 놓을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왜냐면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것도 내가 가는 길에 왜냐면 요만한 돌 때문에도 방향이 바뀌거든요. 마크가 치워달라고 해요. 네.
마크 치워달라고 치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럼 그랬다가 다시 이제 원상에서 원위치 항상 역순으로. 그것도 이거는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대회를 나갔는데요. 이제 저희가 대회 이제 장소를 보면 홀이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어느 홀은 막 관중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끝에 홀이 있어. 그죠? 막 여기 의자 놓고 막 보고 있어. 근데 그때 우리 협회장님도 더 앉아 있어. 근데 제가 이렇게 쳤는데 저랑 같은 동반자가 옮겨달래. 그래서 2개를 옮겼어요. 2개를 딱 옮겨줬어. 마크를 딱 놨는데 저도 이제 공이 그날 뭐 썩썩 이렇게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게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옮겨달라고 했던 분이 치고 지났는데 이거를 역순해야 되잖아요. 네. 순간 당황을 해. 그냥 놓고 친 거야. 응? 옮겨놓은 자리에. 그러니까 심판도 이제 심판이 좋은 심성이 많아요. 이러는 걸 어떡하죠? 어떡하지? 벌타줘야 되는데 말이야. 우리 협회장이 딱 가보고 있는데 2벌 더 먹었잖아요. 순간 당황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면 내가 빨리 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해주다 보면 거의 제가 마지막 순서가 될 때가 많아요. 그죠? 다른 선은 그냥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데도 정신 똑바로 부여잡고 다시 놓고 다시 놓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공칠 때. 근데 잘 까먹어요. 네, 잘 까먹어. 누구나. 근데 꼭 대회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칠 때 저런 거를 규칙을 하셔야죠. 지켜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빨리빨리 맞아요. 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그냥 빨리 그냥 계속 하고 계속 가버리는 하시죠.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네. 팝골프 질이 점점 떨어져. 아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냥 네. 공만 때리고 나오고 때리고 나오거든요. 네. 예. 분명한 규칙이 있고 맞아요. 하는데 왜 이건 다르게 바둑할 때 장고에 막 시간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생각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좋은 수를 두는 건데 저희도 이렇게 해서 좋은 수를 해야 되는데 너무 구부정해서만 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완전 빼꼼이가 되셔가지고 자기 탁탁탁탁 치고 막 슉슉슉 가요.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참 딜레마가 있는 게 이게 생활체육이시다 보니까 또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시는 비결이 또 그렇지. 그런 또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조화롭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내가 알고 하는 거야 모르고 하는 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죠? 네. 그럼 다른 데 가서 내가 아주 수준 있게 파크 골프를 권할 수 있어요. 얘기하면서. 근데 아니고 그냥 대충 치면 이거 임마 그냥 채 하나 사서 그냥 때리면 돼 임마. 얼마나 수준이 낮습니까? 그 다음에 갑니다. 네. 들킨다. 자, 리플레이스와 플레이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복수입니다. 복수. 리플레이스와 플레이스. 이런 게 요즘에 시험에 나옵니다. 예전에 이거 관심도 없었습니다. 요번에 구술 시험에 이런 거 물어봤습니다. 리플레이스와 금방 설명드린 거랑 다 들어가 있습니다. 리플레이스는 뭘까요? 위치시키는 옮겼던 걸 제자리에 원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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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어떤 경우죠? 원위치 시키는 경우가? 아까 막 그쵸? 했을 때. 왜냐면 공이 안착돼 정상적으로 이게 어떻게 쉽게 생각하세요? 공이 정상적인 지점에 있었던 경우는 거의 리플레이스예요. 그죠? 네. 그래서 누군가 요구해서 마크를 옮겼다거나 이럴 때 원위치 시키는 거죠. 내가 그리고 비가 막 와서 로컬룰로 오늘은 공을 닦아도 됩니다. 이렇게 로컬룰이 발동이 될 때가 있다고 그랬죠. 왜냐면 진흙이 또갈다고 굴러가는데 진흙 때문에 사실 방향이 일정하게 못 갈 때는 그럴 때도 리플레이스죠. 그럴 때는 동반자들을 통보하고 제가 공을 좀 닦을게요 하고 마크하고 공들을 닦고 다시 원위 이게 다 리플레이스예요. 리플레이스. 플레이스는 위치가 정해져 있죠. 움직이는 공이 저기 정지할 거라고 예상되는 지점에 가는 아닙니다. 아닙니다요. 어느 정도일까요? 정지하는 위치를 몰랐을 때. 이거는 뭐냐면 벌타를
부여받든 벌타를 부여받지 않고 무벌타로 부재를 받든 공의 위치를 변화시켜서 제가 경기를 진행하는 건데 플레이스는 자 예비 홀컵 이런 데 보면 예비 홀컵이 있죠, 그죠? 예비 홀컵 뭔지 아시죠? 네. 그래서 딱 뚜껑 딱 덮는 거. 이런 데 공이 딱 올라갔다 이거는 무벌타 부재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경기를 저희가 팝골프라는 경기, 팝골프 운동을 즐기기 위해서 해놓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설치물이어서 올라가면 무벌타로 부재드립니다. 왜 부재가 되느냐? 이거 같은 경우는 평평하지 않아요, 그죠? 그린하고 그 아무래도 뚜껑을 덮어놓으니까 약간 이 차이가 있어서 무벌타 부재해줘요. 이때는 무벌타 부재가 얘를 또 바라다 보고 양쪽으로 헤드 길이만큼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린에 올라가면 그린에 올라가서 클럽 길이를 재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그죠? 이만한 걸 대면. 그래서 헤드 길이 양쪽으로 빼놓고 치시면 돼요. 이럴 때는 내가 공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새로운 데로 공을 놓으시는 거잖아. 플레이스예요. 이럴 때. 그죠? 또 배수구에 들어가. 배수구 판이 올라갔어. 페어웨이나 이런 데.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구장을 잘 이렇게 컨디션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해놓은 시설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 공이 탁 올라갔어. 이것도 구제를 해드립니다. 이럴 때는 배수구 요 라인 있죠. 이렇게 요 라인에서 투클럽 뒷대를 바라보면 가깝지 않게 투클럽. 이럴 때도 새로운 장소로 공을 이동시키죠. 이것도 플레이스. 아까 오비가 났어요. 오비가 났으면 오비 터치에서도 새로운 장소로 공을 제가 가장 가까운 부재 지점에서 지역에 놓고 치실 거 아니에요. 그것도 플레이스. 또 언플레이어블 선언을 해서 내가 공을 못 치겠어요. 그래서 다시 내 손으로 공을 들고 네? 새로운 지점으로 또 투클럽 길이에서 이렇게 수직을 해서 공을 새로운 지점에 놓고 치는 것도 플레이스. 네, 그게 다 플레이스입니다. 리플레이스는 있었던 공의 위치에 공을 놓고 치는 게 리플레이스입니다. 둘 다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하루? 네. 동반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원래 해야죠. 다 해야죠. 네. 다 해야죠. 자기가 가서 그냥 움직이는 건 아니고. 아, 절대 네. 그렇죠. 다 동반자에게 통보 또는 동의를 구하고 하셔야 돼요. 그 첫째는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죠? 플레이스와 리플레이스란 말이에요. 리는 되돌려 놓는 거, 플레이스는 새로운 곳에 놓는 것입니다. 네. 왜 경기에 방해가 되는 거, 경기장 동반자로부터 자신의 공을 막판으로 요구받았을 경우에 마크를 하거나 동반자의 동호하에 먼저 샷을 아까처럼 언니 내가 먼저 칠게 그럼 동반자의 샷 하시는 거예요. 이 경우에 집어 올린 공은 원위치 하여야 돼요. 원위치. 이게 리플레이스, 그죠? 리플레이스. 세컨드 샷부터는 마크 요구 뭐라고 써있어요? 20m 이내의 공. 그죠? 그런데 자 티샷을 할 때는 마크 요구 할 수 없죠. 티샷을 할 때는 마크 요구 못 하십니다. 특히 파3 같은 경우에는 짧잖아요. 정말 공이 다 여기 탁 가서 저희가 뭘 생각하시냐면 그 올림픽 경기 중에 뭐가 있어요? 영미 하는 거 있잖아요. 컬링 길목을 막잖아. 그것처럼 공을 딱 막아놨어. 그러면 내가 내가 오늘 보낼 자신 있는데 해도 마크를 요구 못한다는 얘기예요. 티샷은 안 됩니다. 세컨샷도 가능합니다. 장애물, 지나가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말씀드려서 이건 약간 넘어가겠습니다. 스킵. 넘어갑니다. 자, 뒤로 넘어가시면 벙커 있습니다. 22-3조 벙커. 있으십니까? 자, 벙커에서는 모래에 묻혀있는 공을 치기 쉽도록 클럽 헤드 요거를 살짝 누르실 수 있어요. 공을 치려면 벙커는 아무래도 이렇게 모래가 울퉁불퉁 있으니까 클럽 헤드 밑부분으로 모래를 누르는 경우 근데 너무 누르면 안 돼. 너무 살짝 지면에 그 모래면에 살짝 닿을 정도로 하셔야지 막 그걸 치겠다고 헤드로 공을 막 고르내게 하시면 안 돼. 왜 모래는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갖다 내 공 편히 치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공주의 모래를 클럽이나 발로 고르면 안 됩니다. 백스윙 없이 밀어내듯이 퍼올리듯이 하면 안 돼요. 자, 벙커는 턱이 있죠. 왜냐면 지면보다는 약간 낮게 들어가서 턱이 있어요. 턱이 있는데 벙커에 들어갔는데 그나마 벙커 중앙에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그죠? 벙커 중앙에 들어가면 내가 스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 장소가 나와요. 위치가. 네, 백스윙을 하거나 아니 팔로우스루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벙커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여기에 공이 위치했어요. 여기. 그러면은 약간 턱이 있을 때 백스윙이 잘 안 나와요. 그죠? 이럴 때 얘기해요. 밀어내듯이 당겨내듯이 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딱 공 뒤에다 갖다 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얘 백스윙 안 하고 여기서 그냥 위로 퍼올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십니다. 모르시니까. 그런 샷을 하면 이걸 타십니다. 밀어내기, 당겨내기 뭐 이런 거 있죠? 퍼올리기는 다 이걸 타요. 백스윙이 없이. 제일 중요한 건 백스윙 없이. 이게 어디에도 적용되냐면 그물망 있죠, 그물망. 네. 그물망 이런 데도 딱 붙어 있어갖고 예를 들면 네. 저희 오른손잡이 딱 붙어 있어갖고 백스윙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거기서 이렇게 밀어내면 안 돼. 당겨내면 안 돼. 다 이걸 타요. 이걸 타. 네. 그래서 밀어내기, 퍼올리기, 당기기 다 이걸 타. 세 가지 사항이 다 이걸 타요. 그럴 때는 찍어내기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근데 찍어내기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찍어내기 뭐냐면 펀치샷이라고. 펀치샷. 찍는 샷이 펀치샷이라고 있거든요. 펀치샷. 이건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펀치샷이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풀이 아주 긴 상태 들어갔다거나 예를 들면 그리고 이런 데 그물인데 그나마 다행히 조금 내가 뭔가를 조금 할 수 있게 약간의 공간이 있을 때는 이 클럽을 저희는 90도라 그랬죠. 네, 바닥과 지면과 헤드 페이스가 공을 이렇게 덮으셔야 돼요. 일단 이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이게 덮어야 돼요. 완전 덮어야 돼요. 덮으면 헤드가 이렇게 기울죠. 샤프가. 여기서 클럽을 아주 최대한 짧게 잡으셔야 돼요. 이 정도. 그리고 내 몸은 어떻게 이렇게 좀 굽히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공과 좀 더 가까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정확도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숙이시고 일어나서 보셔야 돼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공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공이 안 쓸까요? 쓸까요? 최대한 일단 헤드를 덮어야 돼요. 그 대신 방향을 먼저 보셔야 돼요. 제가 선생님 쪽으로 김찬현 선생님 쪽으로 보내려면 일단 헤드 여기 방향이잖아. 저희가 항상 헤드 방향이죠? 헤드 방향을 맞춰야 돼요. 이렇게 일단 맞춘 다음에 헤드를 덮어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백스윙은 저희가 항상 있어야 되죠. 백스윙을 요만큼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딱 꺾는 거예요. 그래서 딱 꺾어서 얘만 딱 찍어내시면 돼요. 그러면 공이 이따 나가서 해보세요. 공이 딱 튀어나와. 안 될 것 같아 딱 튀어나와. 그런데 여기의 단점 방향감과 속도감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겠지. 딱 찍을 때 나도 모르게 힘이 딱 들어가거든요. 공이 딱 그래서 어디로 가요? 싱 날라오는데. 대부분 저희는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 네. 그래서 여기 있어서 여기까지만 내놓으면 되거든요. 공을. 그쵸? 그렇지. 내가 그 다음 샷을 하기 좋은 곳으로만 내놓으면 돼요. 뭐 레이어. 좋은 쪽 내놓으면 되는데 여기 꺼내려고. 한 번에 그냥. 근데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그 순간 딱 쓰면 그 욕심이 딱 들어가요. 어쩔 수 없어요. 타수를 줄이고 싶은 욕심이 드니까. 그런데 그런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놓으면 될까요? 여기까지만 내놓으면 돼요. 그 다음 샷 하기 좋은 곳으로. 그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손목 스냅이 약하게. 여기까지. 근데 팍 쳐! 그럼 거기가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다 팍나. 아이고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못 치냐. 내가 왜 이러니. 오늘 내가 왜 이러니. 매일 못합니다. 힘이 들어갔지. 매일 못하잖아. 매일. 그죠? 펀치에서 매일 안 매일 돼. 못해. 오늘만 안 되는 것처럼 저희가 펀치샷을 해내시면 돼요. 그래서 벙커에서는 그런데 여기 또 읽어보면 뭐가 있냐면 퍼올리는 샷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샷을 한 공이 벙커 턱을 맞고 되돌아왔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미첩성이 순발력이 뛰어나시면 여기서 상식을 상식 자 순발력과 민첩성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발력과 민첩성 거의 똑같이 쓰죠. 똑같이 써. 똑같이
똑같이 쓰잖아요. 어유 그 선수 순발력이 대단한데. 야,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여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이 써. 차이가 뭘까요?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은데.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순발력은 빠르게 적응하는 거고 민첩성은 정확도가 같이. 순발력은 맞아요. 저희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민첩성은 가다가 방향을 휙 돌려서 가는 거예요. 왜? 저희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왔다 갔다 연습시키잖아. 가서 휙 돌려서 연습, 휙 돌려. 이거 민첩성 연습이에요, 이게. 가다가 방향을 딱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민첩성이에요. 순발력은 정말 빠르게 대응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순발력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순발력. 순발력. 60평생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샷을 한 공이 벙커턱을 맞고 되돌아오는 공을 무의식적으로 막았다 하지만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탁 막은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 걸 탁 막았어요. 이거는 이벌타입니다. 왜? 움직이고 있는 공을 저희가 맞추면 안 돼요. 저희는 항상 정지되어 있는 공을, 그래서 아까 왜 움직이고 있는 공을 다른 선수 공을 막았을 때 이벌타 줬잖아요. 그죠? 네, 움직이고 있는 공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이벌타를 먹고 그 공이 정지한 상태에서 그냥 치시면 돼요. 막아서 공이 정지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벌타를 부여받고 치시면 됩니다. 자, 공은 맞히지 못했는데 주변에 모래를 친 경우는 스트로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똑같이 긴 풀에서 공을 쳤는데 공은 못 맞히고 풀만 쳤다. 그것도 스트로크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 친 거예요, 그냥. 네. 한타 가산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래를 쳤다거나 아니면 러프에서 긴 풀만 쳤다거나 공이 안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나 티샷이나 일반 샷을 했는데 슝 했는데 공은 못 맞췄는데 공이 움직였어. 그거는 한타 가산입니다. 쳤다고 간주합니다. 그거는 공이 움직였으면. 공이 안 움직여. 공이 안 움직여요. 무조건. 네. 몇 시에요? 큰일 났네.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론이 상황이 너무 많아서 설명을 제가 드릴 게 너무 많은데. 이게 두 개가 틀리는데요. 아니, 예전 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한타. 어제 대회 끝나고 이제 심판 8시에 끝나고 8시 10분에 끝났나? 그러고 가니까 119 이제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무슨 대회는 의료 대기하고 있는데 너무 더워서. 의료 그 요원이 막 어떤 여자분 쓰러지고 옆에서 막 열사병 오고 열사병. 그럼 올만하지. 올만해요. 열사병이 뭔지 아시지요? 아시죠? 일사병이 뭔지 아시죠? 네. 열사병이 왔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뜨거워서. 그래서 물을 자꾸 마시고요. 제가 6시간 어제 7시간 가까이 서 있는데 화장실 한 번도 안 왔어요. 이야. 화장실. 철이네, 철인.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죠. 네, 계속 물을 제가 계속 마셨는데 배출이 어딘가에 계속 배출이 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물을 계속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물 먹어야 돼. 네네. 물을 꼭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캐주얼 워터와 그것만 설명하고 나가서 한 30분 정도만 할 거예요. 너무 덥고 너무 힘들어요. 네, 이거 나중에 공 치실 때 이제 교육 이제 안 받으시고 공 치실 때 자꾸 머리에 자꾸 생각이 좀 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네. 저희가 이제 나중에 해저드란 말을 해저드란 말 들어보셨죠? 해저드. 네. 들어보셨나요? 네. 골프에서 해저드 말 들어보셨죠? 네. 거기는 1벌타만 가야죠. 해저드 들어가. 그 장점으로 치시고 해저드에는 워터 해저드 들어가고 벙커도 해저드로 속합니다. 벙커. 네, 해저드. 저희는 사실 해저드 일반 이제 팝골프 시작하신 분들은 잘 몰라요 내용을. 그래서 워터 해저드가 있고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거. 네. 캐주얼 워터라는 게 있습니다. 캐주얼 워터. 자, 워터 해저드는 한마디로 연못이에요. 연못. 근데 잘 안 만들어요. 왜냐면 이거는 유지하기 힘들어요. 물 켰다 뭐 뺐다 해야 되는 게 쉽지 않고 물 썩잖아요. 그래서 워터 해저드는 잘 안 만들어요. 잘 없어요. 잘 없는데 여기에 공이 들어가면 치셔도 됩니다. 내가 칠 수 있으면. 그래서 저희는 공의 무게가 둥둥 떠 있을 만한 무게가 80에서 95g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이벌타 먹고 밖으로
밖으로 빼서 공을 치셔야 돼요. 네, 워터 해저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치시려고 하지 마세요. 신발 벗고 내가 뭐 박셀리도 아닌데 신발 벗고 뭐하고 들어가 그러다면서 동반자한테 맞아 죽어요. 뭐하냐 이러면서. 캐주얼 워터는 뭐냐? 캐주얼 워터는 비가 그냥 물이 고여 네. 인력으로. 갑자기 생긴 물음. 네. 비가 갑자기 막 쏟아져서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이 구장에 대한 관리에 별로 소홀했어요. 관심도 없었고 근데 이제 작년 막 이렇게 막 유료화 구장이 많이 생기고 이러면서 전국에서 거의 다 휴장 날짜가 있어요. 주 1회 대부분 월요일날 휴장을 많이 해요. 네. 저희 세종시도 월요일날은 다 휴장합니다. 올해부터 무조건 다 휴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휴장 날이 비온 뒤 비 온 뒷날은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만 휴장했던 오후에는 푸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비올 때도 해요 그러면 여기도? 네. 비올 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그 팝골프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게 자꾸 생기는데 예전에 비 오면 대회 같은 거는 연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뭔가 시초는 항상 있어요. 재작년에 완주 있어요. 완주에서 대회가 있었는데 비 오는 날가 큰 거예요. 비 오는 날. 그냥 그게 시초가 되다 보니까 지금 비와도 합니다. 다. 전국대 웬만한 비는 그냥 해요. 뭐 제가 재작년에 시험 갔다 그랬잖아요. 스포츠 조사 화천에 가서 봤거든요. 강원도 화천. 비가 진짜 막 여기 모자를 쓰는데 막 철철철철철 떨어져요. 철철철철. 그런 때도 했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그냥 유리했겠네 시험 보는 사람이. 힘들었죠. 심판이 그 제대로 보고서 그랬는데. 다 힘들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날 안 보면 세종시 내려갔을 때 뭔가 이렇게 뭐 해야 될 게 있어. 그날을 안 보면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막 그 카트 끌고 다녔어요. 자 지금 중단하셔도 불이익 안 드리고 내일 비 개고 난 내일 다시 하실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포기하십시오 막 다녔어요. 근데 저처럼 상황이 안 된 사람들은 끝까지 보고 아니면 포기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보고 이랬어요. 합니다. 비가 와도 사실은 하면 안 돼요. 부장 상황을 바닥을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날 가보면 막 부장 바닥 상황이 바뀌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비 오고 난 다음에 굳으면서 막 바뀌는 거예요. 막. 그렇잖아요. 막 울뚝불뚝 하는 게 바뀌고 막 다 바뀌어요. 캐주얼 워터는 갑자기 생긴 일시적으로 생긴 물운덩이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면 뭘 해준다? 모벌타 구제를 해드립니다. 옮겨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옮겨칠 수 있도록 모벌타 구제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책을 보면 캐주얼 워터 읽어볼게요. 일시적인 물운덩이 속에 공이 있거나 이거는 대부분 분들이 이걸 몰라요. 공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공이 있거나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경우 제 발을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경우 공과 스탠스 일부가 물에 걸쳐질 경우에 그러니까 내 발이 그 캐주얼 워터에 저벅저벅한데 내 발이 공은 아니어도 내 발이 돼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네. 아셨죠? 근데 공만 쏙 들어가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는데 공과 스탠스 일부가 걸쳐질 경우에 다 될 수 있어요. 네. 그거는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반드시 동반자의 확인을 항상 받으셔야 되죠. 아, 나 여기 이러니까 한번 와봐. 야, 저벅저벅해. 한번 와봐. 나 구제 받을게. 받으시면 돼요. 받는데 구제 기준이 있겠죠. 항상 구제 지점이 있어요. 이럴 때는 물이 이렇게 항상 있잖아요. 그죠? 물이. 그러면 내가 공이 여기 있었다. 이게 컵이다. 컵이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경계면이 있겠죠. 물의 경계면. 항상 경계면이 있잖아요. 그죠? 경계면에서 얘를 바라다 보고 또 수직으로 투쿨러 뒤에다 놓으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그럼. 어디냐? 경계면. 여기 경계선 경계면에서 하시면 됩니다. 네, 들어오셔도 됩니다. 오후에 네. 나와요? 오후에 뭐가 나와요? 여기 치러. 사람들이요? 네. 네, 나오시죠. 하루 종일 나오십니다. 네. 자, 내공이 여기 있었다. 그러면 여기 있자. 있죠. 진짜. 아, 네. 여기 경계선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나눠서.
이렇게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우월타 구제.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데 네, 이것도 말씀하세요.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을 보고 아니요. 해결을 그럼 말하자면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이 왜냐면 아니고요. 그 경기장의 원래 상태가 아닌 그렇지, 일시적으로 일시적인 생긴 거. 상태이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그거를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저희가 구제하고 움직일 수는 없지. 그런다 네. 구제는 받을 수 있다. 구제는 해준다. 네. 자, 제가 1차 구제를 받았어.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은 뭐 정해진 지역이 웅덩이가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받았는데 있어. 여기 앞에 또 있네. 바로 앞에. 내가 이 구제 지점 받았어요. 근데 요 앞에 딱 있어. 그러면 이럴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구제를 받았어. 공을 여기 놨어요. 뒤에다. 차를 딱 했어. 실려고 보니까 바로 앞에 또 하나가 또 물구동에 딱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은 되냐 안 되냐. 그렇죠. 그 얘기죠. 이럴 땐 그냥 치셔야 됩니다. 두 번까지는 하는 안 됩니다. 네. 앞에 이거 또 있는데 나 또 어떻게 딴 데로 옮기면 안 될까요? 안 되고요. 자, 그런데 공을 딱 쳐서 여기에 또 들어갔네. 공이. 그러면 구제 또 됩니다. 들어간 경우에는. 그러나 구제에 들어간 곳이 아니고 앞에 있다고 내가 방향을 이동하면 안 돼요. 근데 또 들어갔어. 쳤더니. 요거는 됩니다. 몇 회의 제한은 없어요. 캐주얼워터 뭐 내가 두 번이 들어가고 세 번이 들어가고 안에 들어갔을 때는 구제가 되지만 이 앞에 장애가 된다고 있다고. 앞에 장애물이 된다고 얘를 때문에 내가 이 공을 옮겨주세요는 안 됩니다.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네, 네. 그런 겁니다. 네. 이 벙커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벙커가 되게 어려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벙커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벙커는 웅덩이가 졌기 때문에, 그죠? 웅덩이가 져서 물이 다 찰 수도 있고 일부만 차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캐주얼 워터예요. 그죠? 벙커 내에 생긴 캐주얼 워터. 자, 이럴 때 벙커가 전체가 다 물이 찼으면 어쩔 수 없죠. 페어웨이 쪽으로 빼내야지. 네. 그런데 일곱만 찼다. 벙커. 그럼 벙커 내에서 하셔야 돼요. 그 물이 없는 벙커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내 발이 안 되네 뭐가 안 되네 이러면서 페어웨이 내로 밖으로 꺼낼 수는 없습니다. 벙커 내에서 해결이 가능한 경우에 그게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네, 거기까지 하고요. 44분이거든요. 저 제 생각 같아서 막 계속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50분까지 할게요. 50분까지 하고 10분 쉬시고 나가서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죠? 네. 허리 안 아프시죠? 네. 허리가 아파. 이거 허리가 아프네. 예전에 허리 아프다고 분 계셨어요. 네. 시원한 데 계시니까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누가? OBT라고 들어보셨나요? OBT 들어보셨나요? OBT T. 정식 명칭은 별도로 해놓은 표식입니다. 별도의 표식.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예전에는 혹시 예전 거 용어가 변경됐는데요. 혹시 예전 거로 얘기하셔도 그거 얘기하나 보다 그러셔. 특설티라고 예전에는 특별히 설치해준 티, 특설티 이 의미인 것 같아요. 특설티란 말을 썼는데 요거는 저희가 용어에서 없어졌습니다. 이걸로 바뀌었는데요. 저희 심판 위에 계신 분들도 이걸 쓰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왜 머리 안에 있는 거 바꾸기 쉽지 않대요. 한번 인식되면 잘 안 바뀌어지거든요. 특설티 얘기하면 별도의 표식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OBT라고도 씁니다만 OBT. 그럼 이거 뭘까요? OB가 났을 경우에 거기다 갖다 놓고 쳐라 하는 거예요. OB가 났을 경우에 요거에다 놓고 쳐라 하는 거예요. 저희가 티셔츠 할 때 티 위에 올려놓고 치는 것처럼 OB가 났을 경우에 여기 놓고 쳐라예요. 그러면 OB 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겠죠. 별도의 표식은 딱 저희가 규칙상 두 군데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그린 주변
그린 주변 근간하기가 있죠, 근간. 있습니다. 네, 그린 주변, 워터 해저드 주변 두 군데 딱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워터 해저드 주변. 특성티는 이제 그렇게 알으시면 되고요. 워터 해저드 주변 두 군데 OBT를 저희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OBT는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느냐? 빨간 마카로 이렇게 빨갛게 그려놨어요. 색칠해놨어요. 이렇게. 이게 OBT라고 저희 해놓는 건데요. 자, 어떤 상황을 하느냐? 자, 그린이 있습니다. 그린. 저희는 요즘에 OB 라인을 페어웨이는 안 깔아놔요. 그죠? 어디 주변에 깔아놔요? 요렇게 그림이 있으면은 여기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요게 오비 라인입니다. 네? 이게 그린이 있으면 저희 여기 다 그렇게 놨잖아요. 그린 네. 주변에 가면 말뚝 박아놓고 라인 쫙 깔아놨어요. 이게 오비 라인 해놓은 거예요. 근데 아주 얇게 요거를 아주 짧게 놨어요. 그죠? 그린 뒤에 라인 활짝 점점 더하니 점점 아주 점점 더해요. 그래서 대부분 오비가 많이 나죠. 네. 뒤로 많이 나요. 엔드 오비 라인 저희가 엔드 라인을 벗어난 엔드 오비 라인을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엔드 라인 엔드 오비라고 해요. 엔드 오비. 네. 그럴 때 원칙으로는 내가 이렇게 나갔어요. 나가면 이 나간 지점에 서서 얘를 바라보며 처치를 해야 돼. 그죠?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동그랗게 된 데는 처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서 처치하고 이쪽으로 가서 처치하면 얘 그림상으로는 뭐에 가깝게 돼요? 나간 지점보다 깃대에 가깝게 내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규칙상으로 깃대에 가깝게는 항상 처치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경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뭘 쳤다 보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렇게 그림 주변에 뭘 해놔라? 그래서 금강구장 가면 다 해놨었죠. 그렇죠. 여기 이 정도에 딱 해놨어. 네.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저희가 말뚝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아놔 이렇게. 그죠? 오비 말뚝 다 박아놨잖아요. 네? 가보시면 다 있어요. 얘랑 얘랑은 똑같은 지점에 시작합니다. 좌우 해놨어. 그럼 얘 이상 요거를 여기에서 요 부분에서 나간 오비들은 다 여기에서 지금 요 라인부터 나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테인 그라운드에서 공을 쳐서 요 라인 전에 나간 오비들 있잖아요. 이렇게. 요 오비도 없어요, 사실은. 오비도 없는데 혹시나 라인이 이렇게 오비가 나간 지점은 혹시 라인이 걸쳐 있는 데들이 있어. 라인을 해놓은 데가 있어. 위험한 곳은 라인을 해놔요. 옆에 홀가. 그런 데서 오비가 났다 그럼 그냥 오비 나간 지점에서 처치하면 돼. 얘를 바라보고 이렇게. 그런데 이 첫 번째 오비 말뚝 그림 주변에 요거 안에서 나간 오비들은 요 오비 나갈 수 있죠, 그죠? 네. 요거는 무조건 여기다 치시면 돼요. 별도의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다른 구장을 가더라도 저렇게 돼 있는 상황이면 그냥 딱 아는 척하고 여기서 딱 치시면 돼요. 제가 전주 갔다 왔다면 전주는 플라스틱 빨간 걸 해서 딱 박아놨더라고요. 플라스틱 빨간 딱 박아놓으셨어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는 여기다가 저희 심판위원장님이 돌아다니면서 막 칼을 막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실 그거 봉사하시는 건데 힘들어요. 그럼 조금 그 막하는 조금 쓰면 또 금방 닳더라고요. 힘들어요. 자, 여기 한 군데. 또 하나 어디? 워터 해저드도 사실은 저희가 오비 차이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워터 해저드 주변에도 이런 표시가 있으면 물에 들어갔으면 딱 꺼내고 와서 거기다 딱 놓고 치시면 돼요. 네. 근데 로컬 룰로 또 어디를 내느냐? 로컬 룰이 또 있다 그랬죠. 로컬 룰로 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가 팀 그라운드 이제 이거 설명한 이거 그림 이런 홀이 있다고 말씀. 이게 무슨 홀이라고요? 어디서 또 처음 들어보는 얘기가 무슨 홀이라 했어? 이렇게 꺾어진 홀이 있다 그랬죠. 네. 응.
도그레그. 그게 도그레그 홀입니다. 집에 있는 애완견 맞아. 뭐죠? 저는 개를 안 키워갖고 뭐죠? 반려견들께서 굉장히 서운해하셔요. 계단이 네, 맞아요. 개다리 홀이 이렇게 됐다. 개다리. 네? 그래서 요런 데는 요로는 치지 말아라잖아, 그죠? 네. 위험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그럼 여기다 머리 넣는다고요? 중간에 이거는 규칙상 빨간 말뚝이 사실 규칙에 들어왔어요. 이 빨간 말뚝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나가서 오비 난 것들 있죠. 이 라인 것 또는 이걸 통과해서 들어갔던 것도 오비예요. 예. 그러면 얘는 어디서 처치할 것이냐? 여기 사실 여기서 처치해야 되거든요. 나가니죠? 음. 그런데 막 잘 모르잖아 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다 또 해놨어. 거기서 하시면 돼요. 그것도 별도의 표식이죠. 요거는 저희가 규칙 25조 안에는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해놨어요. 일반적으로. 그거는 그 부장에 뭐라고요? 로컬. 로컬로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정리가 돼요. 그렇게. 알아야 될 게 너무 많다. 너무 많죠. 알아야 될 건데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아니, 대회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 뭐 전주 간다 하면은 네. 그 전에 뭐 답사 같은 건 그런 거 아니 가서 연습하죠. 하죠. 아 연습 얼마나 가서 하시는데요. 어. 그러니까 그걸 답사해야. 대회관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안 많았다랬죠. 왜 많아졌을까요? 왜 많아졌을까요? 이게 성취가 그래도 상근이. 아, 상금. 상금. 상근이 때문에. 그래요? 5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어떤 건 2천만 원 막 이러니까 상금이 막 안 좋은 말로 막 하나.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뭔 말인지. 집안도 팽개치고 그 정도 뭐 그거 아 가지고서. 진짜? 진짜? 아니요.